안녕하세요, 깡토입니다. 깡토의 투자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떻게 보내셨어요? 2025년 눈 감고 사도 오르는 그런 주식시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건 빠따 맞아야 될 일인 겁니다. 모든 수익이라는 건 항상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되고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빠따를 맞지 않으면 반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함께 같이 보면서 앞으로는 빠따 맞을 짓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세 추종을 한다면서 급등주 매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분명 나는 추세 추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막 급등하고 상승하고 이럴 때 따라 붙어가지고 이거 내가 사면 고점인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급등주 매매랑 추격 매매랑 추세 추종 매매는 정말 다른 겁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세 추종 매매를 하면서 가장 쉬운 매매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쉬운 매매라는 건 주가가 먼저 1스테이지에서 크게 상승을 하고 다시 건전한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때, 즉 상승, 조정, 돌파 세 가지 구간을 지난 그런 종목들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목을 선호하기보다는 첫 번째 상승, 그냥 상승하는 종목, 수급이 막 몰리고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테마 종목들을 선호하거든요. 사실은 그건 추세 추종 매매가 아니라 급등주 매매인 겁니다. 추세 추종 매매와 급등주 매매는 정말 다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항상 추세 추종 매매를 생각할 때는 상승, 조정, 돌파 이거의 세 가지 베이스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추세 추종 매매에서 상승, 조정, 돌파 이거에 대한 기본 베이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추세 추종 매매의 기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먼저 큰 폭의 상승, 즉 추세가 있어야 되겠죠. 추세라는 거는 일봉이 아닌 주봉으로 오르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종목이 큰 폭의 상승을 했다. 이게 첫 번째 1스테이지 상승이라 보시면 됩니다. 마냥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항상 상승과 같이 건전한 조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베이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베이스 안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VCP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윌리엄 오닐의 커브리드 핸들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할 때 그때가 매수 트리거, 이벤트 지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조정, 돌파 이렇게 생각해서 세 번째 돌파하는 구간이 우리가 항상 공략을 하는 추세 추종의 기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꼭 세 가지 베이스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어려운 매매보다 쉬운 매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쉬운 매매를 하려면 우선은 가장 디폴트적인 그런 매매부터 익숙해지고 나서 응용을 하면서 좀 더 빠른 매매, 1스테이지에도 접근할 수 있는 매매 그런 매매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빠른 매매를 하다 보니까 급등주 매매에서는 손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추세 추종 매매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매우 낮습니다. 30%, 40% 그렇게 낮은 승률의 매매인데도 불구하고 이 급등주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승률 자체가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승률이 10%, 20%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손익비를 지켜도 10%, 20% 승률에서는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매매인 상승, 조정, 돌파 이 구간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매매하는데 더 편하고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도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매매를 한다는 건 1년에 보통 주도주가 크게 상승할 때는 보통 한 2개월 정도의 큰 상승이 나옵니다. 우리가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나와봤자 10개에서 12개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주도주는 1년에 10개, 12개 이렇게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내가 매매를 하면서 막 20, 30번, 1년에 100번씩 매매를 한다. 이거는 추세 추종 매매의 기본 베이스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 한번 과거를 살펴보시고 매매의 빈도수가 너무 많았다. 그렇다면 내가 추세 추종 매매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돌파 매매만 너무 신경을 쓰고 급등주 매매에 대해서만 내가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한번 반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식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언제 사서 언제 팔까 그 매수 지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추세 추종 매매는 사실 매수 시점, 이 타점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거는 이벤트, 즉 평균보다 어떤 행동이 발생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보다 거래량이 더 터졌다. 평균보다 장대 양봉이 나왔다. 평균보다 인더스트리 액션이 생겼다. 이런 식의 이벤트 트리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 돌파, 즉 이때 돌파라는 거는 저항선을 넘어서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때 보통 매수 트리거, 매수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항상 고정된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값은 항상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거고요. 분명 지지였는데 이게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항이었는데 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지와 저항 똑같이 보고 있는데 당연히 주식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겠죠.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대로 주식이 당연히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기본 베이스를 알고는 있지만 무조건 이거를 다 지켜가지고 정석대로 딱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겁니다. 주식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언제나 값이 유동적으로 변경되고 상황에 따라서 지지와 저항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추세 추정 매매를 할 때는 보통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주가가 큰 폭으로 강한 상승을 보일 때는 평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은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지지, 저항 이런 걸 볼 때는 우선은 2, 3개월 기준으로 보시고 더 길게 보겠다. 특히 베이스 같이 늘어지는 이런 화면에서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지지와 저항을 체크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돌파는 이해가 되셨죠? 강한 상승, 이왕이면 돌파를 할 때 장대 양봉으로 인더스트 액션으로 큰 폭의 상승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추세 추종 매매는 강할수록 오히려 좋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눌림목 매매를 좋아해요. 추세 추정 매매인데 상승했다가 이건 상승이 너무 강하니까 비싸서 못 사겠어. 그럼 나 이 주식이 내릴 때 사야지. 그리고 눌림목을 기다립니다. 그 눌림목을 기다릴 때도 우리가 얘기하는 지지, 이게 이 선에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사야지 하고 지지선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빠따 맞아야 될 각인 겁니다. 여러분, 추세 추정 매매는 강한 걸 사야 되죠. 근데 눌림목은 뭐예요? 강한 추세에서 일정 부분 추세의 힘이 탄력이 떨어진 겁니다. 추세 추정 매매는 강한 거 사야 오히려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눌림목 매매는 추세가 약해졌어? 반대되는 매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세 추정 매매를 한다면 눌림목 매매는 우선 마음속으로 접어두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눌림목 매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겁니다. 눌림목 매매도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세 추정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추정 매매에서는 최대한 눌림목 매매, 풀병 매매를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할 때 오늘도 어떤 매매를 하지? 내일도 어떤 매매를 하지? 계속 매매를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빈도수가 늘어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실수도 늘어가는 겁니다. 모든 건 다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좋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스트라이크 좋은 애 올 때만 공을 친다. 이게 똥볼이고 볼이 오고 2% 부족한 매매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좀 더 정형화되고 좀 더 타이트하고 좀 더 이 내 조건에 맞는 종목들, 이때만 매매를 하셔도 충분한 겁니다. 그렇게만 따지더라도 절대 매매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추세 추종 매매라는 건 주도주를 사는 거잖아요. 주도주라는 건 급격하게 꺾이거나 추세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도주라고 하면서 오늘의 주도주를 고르는 겁니다. 오늘의 주도주는 당연히 바뀌겠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든 그 매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서도 더 강력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주도주, 주도 섹터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빈도수가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추세 추종 매매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당연히 쉽게 아무거나 사도 주가가 다 오르겠죠. 반면에 횡보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고 팔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즉 휩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변동성 때문에 계속 손절이 나가고 계속 수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쉬고 매매를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강력하게 돌아오거나 하나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시간 빠르죠? 2025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2026년에는 2025년에 했던 그런 실수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땐 빠따각인 겁니다. 26년에는 내동 매매 없이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깡토가 응원합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2026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